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310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5개월 만에 열리네요. 네,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일 날 재개가 되고요. 지금 주요 혐의들은 뭐 다들 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 시세 조정을 했거나 회계를 잘못했던 것 이런 부분인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보고를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알았던가 몰랐던가 그 과정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 뭐 증인 신문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 들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 재판이 어떻게 됐던가 하고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거 우리가 네. 계속해서 삼바도 삼바라고 나오죠. 불렀던 그 재판이 아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한 번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사실은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네. 정식 재판은 아니고 아니 5개월 동안이나 뭘 했을까 참 기록도 굉장히 많다고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못 열렸다고도 하고 또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분을 법원에서 좀 기다렸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아니, 보여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말고 관련인들은 구속되거나 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증거인멸, 그러니까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 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뭔가 조작을 했다라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고 예. 1년 넘었죠 이미 그렇죠. 지금 복역 상황도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재판 시작합니다. 이거 중요한 재판인데 시세 조정 그리고 분식 회계. 분식 사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 중간에 증거 인멸도 있고요. 회계 법인 그리고 신용평가기관한테 조작하게 했던 부분, 국민연금을 또 움직여가지고 삼성 편을 들게 했던, 아니 삼성 편이 아니죠, 이재용 부회장 편을 들게 했던 이런 부분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툼이 클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건은 올로와 나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올로와 나싱. 대부분 아마 변론 과정에서 이재용 측은 몰랐다라고 일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아니라 국제법에는 이게 맞아요. 막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냥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다. 알아서 부하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보고가 됐는지 인지를 했는지 사실상 이익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네. 그게 큰 쟁점이 될 거고 네. 다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하나가 인정되면 거의 다 인정될 거고요. 아니면 아예 무죄가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무죄가 가능하다고요? 무죄 주장을 했었고요. 이미 수사 과정에서 수사 심의에서는 이거 혐의가 없다고 심의위원회는 모르시는 분들인데 전문 금감원 증손이 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의외로 단순하게 박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난 몰랐다 전략이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승계한다는 과정을 당장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좀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와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덜 끝난 상황에서 승계 작업에 들어갔던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제 운명을 달리하거나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상속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정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수 아닌 실수가 좀 나왔을 수도 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조직에 대한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삼성 직원들도 예전과 달리 잘못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직원들이 좀 생겼다라는 네. 부분도 변수가 될 겁니다. 예. 2306님, 주진우 경제를 생각해라. 예, 알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해서 제가 삼성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2081님, 지겨움에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하이드님께서 형사합의 25-2부 박정재, 박사랑, 권성수 판사는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요새는 재판을 보면요, 판사를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면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권성수 부장은 이미 이제 이 재판부에 있었던 분이고요. 두 분은 바뀌었네요. 바뀌었죠. 대등 재판부입니다. 여기도 3명 다 부장급으로 돼 있는 재판부고 지금 뭐 지난번보다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지나갈게요. 그럼. 잘 판단할 네, 지나가죠. 것이다. 자, 네. 언론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걱정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삼성에 어려움 생긴다,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서 다시 시름 깊어지는 삼성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그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한 관심사들은 여전히 높고요. 네.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이나 재판과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는데 네. 경제의 지표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주식 쪽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봤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전략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준비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모르는데 뭘 할 말이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구치소 내에 각자 수감된 방에 오래 머물질 않아요. 낮에는. 네. 차라리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단적으로 밖에 나와서 변호인 만나서 삼성의 현안에 관해서 얘기 나눈 것만 할 일이 없어요. 네. 오히려 네. 극단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있겠죠. 물론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일 나지도 않을 뿐더러 의사 결정 구조가 이재용 부회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어떤 판단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말 큰 어떤 판단 이런 게 이재용 부회장이 안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뭐 접견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때문에 사실상 감옥에 있다.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삼성이 큰일 나고 망한다. 이렇게 전개할 필요는 없다. 네. 삼성 오히려 이 경험칙상 이재용 안에 있을 때 더 잘 됐어요. 네. 네. 머니투데이의 한 선임 기자가 이재용에게 참 모진세상하면서 모진다고 하면서 경영권은 검찰의 주장처럼 대통령에게 도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주도한 겁니다. 이거. 네. 네, 주도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찬양하고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하는데 이 부분 삼성과 그 검찰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삼성 편을 들어요. 검찰 기자들도. 그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요? 지금 현 여권하고 검찰이 있으면 검찰 편을 들고요. 검찰하고 삼성하고 이제 같이 그러면 삼성 편을 듭니다. 사안마다 좀 다르겠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아무튼 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기자들이 많다는 거 보고요. 그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이걸 기소를 할지 말아야 될지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면서요? 요거는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에 열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 절차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절차까지 있었나? 이거를 검찰 위해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열긴 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심의에까지 갈 사안은 그러니까 아니라고 일반적인 생각이 사안은 들거든요. 아닌데 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관련된 내용은 심플하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기소가 멈추고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안 할지 시민위원회를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것도 뭐 크게 알려지진 않은데 뭐가 특이하냐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간호조무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약을 한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세상에 폭로가 됐죠.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메시지로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히 되게 놀랍게도 그 문자를 그 간호사라는 사람과 남자친구가 조작을 했다고 나와요. 조작은 아니고 그걸로 돈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까지 일부 나왔죠? 조작했다고 나왔어요. 일부 조작했다고요? 조작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간이 크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삼성의 부회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걸로 협박을 했다라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남자친구요. 네, 남자가. 네. 그러면 이게 협박한 거면 이건 프로포폴 투약이 없었던 걸로 논리적으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없진 않았죠. 또 그게 아니니까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사건의 전체 진실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네.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그리고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4명이 구속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관련해서도 제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리고 괜찮고요. 네, 본인 이부진은 그 경찰에서 수사했는데 그 많은 의료 기록 중에 이부진 프로포폴 기록만 없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시죠.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렇죠. 이미 유시민 이사장이 뭐 SNS 또 방송을 통해서 그 뭐 자신의 계좌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봤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을 추후에 그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사과를 또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면서 이 소송 제기를 했고요. 고소를 한 건 민사소송 아닙니다. 5억입니다. 금액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네. 나의 명예가 당신의 불법행위로 훼손이 됐기 때문에 네. 금액을 갚아라. 5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 이게 참 대개는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같은 것을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고위공직자의 어떤 행동에 관한 것이냐고 볼 것인지는 조금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당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유시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알려진 건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본인은 굉장히 확신에 찬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위 자체를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뭐 넓게 봤었을 때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 이사장 입장에 봤었을 때 이게 그렇게 믿을 만하다는 그런 게 있다라면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받아들여져도 면책이 될 것 같고 아무 근거가 없이 그런 얘기를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뭐 공익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언론 기관을 예를 들었을 때 네. 취재를 진짜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결론을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하면 허위 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네. 공익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언론 기관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유시민 이사장을 그 기준에 좀 준해서 판단할 걸로 봐요. 과연 어떤 근거로 이걸 믿게 됐느냐, 어떤 근거로 믿고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서 뭐 면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인정이 된다면 금액이 인정될 건데 만약에 믿을 만한 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될 거고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네. 많은 기사 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가짜뉴스도 있었겠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만 콕 집어서 5억 손배서 좀 지금 윤석열 총장 퇴임하고 좀 맞춰져서 한동훈 이제 검사가 여러 뭐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요. 뭐 고소도 한다 그러고 형사적인 또 그리고 다른 또 기자 관련돼서 민사소송도 지금 제기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자신의 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어쩌면 윤석열 총장이 좀 버팀목이었잖아요. 방어막 아니면 뭐 방어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수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홀로 서기를 좀 해야 되니까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고소라든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 변호사 아니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명예훼손 부분 특히 고위공직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꼭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검찰과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 그것도 5억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금액 인정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기했다라는 거는 글쎄 이걸 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가 아니라 한 검사장 본인도 약간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좀 메시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 변호사와 반대로 저는 정치적으로 가투비를 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제가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방어막 없어졌지만 정치권을 갔잖아요. 윤석열 총장 그렇게 표현해도 뭐 무방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뭐 정치인이죠 이미. 이제 정치인이라 봐도 무방하고 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도 이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 할 수도 있죠. 뭐 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건 좀 네.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아무튼 한동훈 검사장의 행보도 궁금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했지 않습니까? 차규근 전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됐어요. 이제는 검찰 수사는 제동이 확실히 걸린 거죠. 네. 그럼 애초에- 이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애초에 이거를 사람을 구속시킬 만한 이건 딱 한마디예요. 그냥 그럼 김학의 그때 풀어줬어야 돼. 출국하게 놔뒀어야 돼.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검사들이 이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니 애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느냐. 그러니까 아무 제재도 안 받고 피의자도 아니고 그냥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었던 배경이 과거에 검찰이 잘못 수사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나가게 막은 사람을 이제 와서 또 절차 위반했다고 또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다는 거는 그거는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연관된 사람이 차규근 본부장 말고 제일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네. 관계가 돼 있기 반부패 때문에 부장이 있었죠. 당시에 그때. 반부패 네. 부장이라서 과연 이성윤 지검장도 피해자로 전환시켜놨습니다. 심지어는. 네. 이거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에서 피의자로 전환시켜라고 해서 전환을 시켜놓은 황당한 상황인데 수원지검에서 계속 나와라 네. 했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로 일단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공수처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제3자가 봐야죠. 이거를. 사실은 이 보수 쪽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그쪽을 얘기를 들어도 이걸 좀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절차적 부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김학의를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네. 이게 더 나아가서 정말 잘못했다 칩시다.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한 번 수사를 하고 두 번 수사를 했었는데 두 번 수사를 했었는데 두 번 다 거의 면죄부를 봐줬잖아요. 네.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 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봐줬던 건데 네. 그 이후에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몰래 출국하려는 걸 막았던 건데 그 사람을 입건을 하고 또 그 사람을 구속을 하려고 했다.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검사들을 지금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다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그것도 좀. 굉장히 열심히. 저는 이거를 그럼 김학의가 잘했다는 건가? 이런 좀 그냥 아주 담백하게 네. 그래 얘기가 나옵니다. 김학의를 누가 잘했다고 할 수 있나요? 0385님께서 김학의 동영상 보고도 덮어준 검사부터 조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상식이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학의를 봐준 검사들을 수사하고 조사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잡았어요. 네. 그 검사들이 지금 수사하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쳤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로 오늘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닉네임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